질병이 발생해서 결국 그때는 뭐냐면 잘 안 나아요 또. 예. 그게 운명적으로 예. 그렇게 뭐 언니야 오늘은 뭐 하노 뭐 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죠? 근데 안 된다 오늘은 병원 가야 된다. 그럼 뭐예요? 동작 지연 둔화의 그 보통 모양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 인간은 누구나 자축이나 오미라고 하는 어떤 운의 흐름을 만났을 때 그렇게 지연되고 둔화되는 과정을 겪는다. 거기서 이제 남자 여자가 조금 쓰는 게 조금은 달라요. 또 남자 여자 쓰는 게 조금 다른데 그리고 자축은 뭐예요? 음의 기운이 강한 거예요, 양의 기운이 강한 것이에요. 그렇죠? 동지서달에 춥고 어두운 기운이 많으니까 음의 기운이니까.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해요? 남자는 음을 짝을 지우죠, 그죠? 남자는 원래 뭐예요? 고유에 부여된 기운이 양기가 더 드러나서 활동하고 움직이잖아요. 그죠? 더 드러나서. 그러니까 차가운 기운이 오더라도 좀 쉽게 극복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원래 음의 기운이 좀 강한데 거기에다가 또 뭘요? 음의 기운이 와서 웅크리게 만드니까 차가운 데다가 얼음 다 갖다 부어버립니다. 얼음 갖다 보면요, 그 물이 얼음 돼요.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예.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다가 얼음을 넣으면 살얼음 위에 살 뛴다니까요. 그걸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음양이 짝을 못 짓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여자가 이 자축을 만나면 이렇게 지연 둔화가 더 많기 때문에 대체로 또 질병 같은데 자꾸 이렇게 고질적인 어떤 질병이든 뭐 오랫도록 치료를 해야 되든지 이런 어떤 질병이 잘 발생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오미는 이제 원리가 똑같겠죠, 그죠? 여기 양에 속하는 놈이죠, 그죠? 한참 덥고 뜨거운 놈인데 이 덥고 뜨거운 것이 뭐예요? 남자가 이걸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남자가 이걸 만나면 자기가 양에 속해서 그죠? 뭔가 밖으로 튀어나간 동작이 더 강한데 운도 강하다 이거예요. 운도 더운 기운이 더운 기운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해로움이나 고충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더워 죽겠는데 더 더운 놈이 왔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운의 그 편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누구든지 자축 오미에 고달픈데 이한 남자 여자가 이렇게 또 쓰는 것이 다르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계절들은 어떻게 해요? 대체로 좀 손쉽게 질병이 생기더라도 좀 비교적 손쉽게 다룬다.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그 인자를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각각 어떤 개인이 있죠. 각각 개인이 이제 우리가 그 운을 쓸 때에 우리가 식신이라는 별이 뭐냐면 이제 육친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우리 오행에 상생상극이 있다고 했죠. 그죠? 자, 갑이 있고 병이 있을 때, 자, 갑은 무엇에 속하고 오행적으로 목에 속하고, 그 다음에 병은 화에 속하고, 그죠? 예. 갑을 그냥 목화토금수 순서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죠? 갑을, 병정, 그죠? 예. 그러니까, 갑을은 목에 속하고 병정은 화에 속하는데, 요 관계는 어떻게 돼요? 서로 낳아주는 관계죠. 그죠? 낳아주는 관계인데, 이렇게 낳아주면서 글자 자체의 음량이 같은 것. 즉, 갑을 병정 나올 때, 병도 앞이요, 갑도 앞이죠. 그죠? 그래서 양음, 이렇게 이제 순서를 매기거든요. 그 속성을. 자, 이렇게 매겼을 때, 갑을 중심으로 볼 때, 자기가 낳아주면서 음량이 이렇게 같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식신이라고 해요. 식신. 자, 식신을 다른 말로 또 수성, 목숨 숫자의 별성자다. 이렇게도 씁니다. 수성. 목숨 숫자에 이제 별성자를 써서, 이 수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식신이라는 것은 뭔가 다른 어떤 재액을 주는 것.
그러니까 호랑이가 출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뜻을 이제 그 자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밥 먹는 별도 되겠죠. 이 식신이라는 게, 그죠? 밥을 먹는 별도 되지만, 대체로, 밥 먹는 행위, 활동하는 행위, 생활하는 행위, 내 마음대로 뭔가 계획을 해서, 움직여보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고, 다른 말로는 이렇게 이제, 그 목숨 숫자의 별성자, 수명을 열어주는 그런 어떤 별로도 보통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성이라고 하는 어떤 별로,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원리적으로 따지면은 병이 뭐냐면은, 이 경을 몰아내는 작용을 해요. 요게 화에 속고, 요 놈은 뭐냐면, 경은 뭐에 속해요? 금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화는 금을 극하죠, 그죠? 극한다는 말은 억제한다. 또는 조절한다. 그래서 이 경은 뭐냐면은, 갑에게 또, 요 금은 목을 또 극하죠, 그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는데, 극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밀어내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목의 움직임이, 목이 뭐냐면은, 봄의 작용에서 삐짓고 이렇게 찢고 나오는 작용이면, 경은 어떻게 해요? 밑으로 끌고 내려가려는 작용이죠. 초가을이니까,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저리 가. 저리 가 해주는 게 누구냐? 병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병을 이제 식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수성. 즉, 호랑이 없는 산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온 산을 다 다니도 겁이 많다, 겁이 적다. 그러니까, 이 산에는 호랑이 없음. 그 위험물 없음,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별이 이제, 이미 팔자 내에 타고난 운명 내에 글자로서 가져온 사람도 있고, 이제 그게 드러나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이 글자가 명랑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세력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작용이 활발해진다는 거. 작용이 활발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 글자가 작용이 뭐예요? 약해지면, 작용이 약해지면, 숟가락 놓는다 이 말이거든요. 숟가락을 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운명적으로 볼 때는 숟가락을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북만상천으로 가는 게 이제 숟가락을 놓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숟가락을 재는 기라.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꼭 무슨 들고 다닌다? 그렇죠. 숟가락은 되게. 이게 뭐냐면 목숨, 그죠? 그래서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할 때 인구, 이게 좀 크게 하니까 그죠? 글자 모양이 안 좋다마는요. 그죠? 입구자죠, 입구죠, 그죠? 조금 작게 써야 되죠, 그죠? 우리 인구가 늘어난다 할 때, 그죠? 구가 뭐예요? 입구자죠, 입구자. 사람 하나 태어나는 게 뭐예요? 입 하나 태어나는 게. 입은 어디에 쓰려고? 먹으려고. 그죠? 그래서 이 먹는다고 하는 동작이나 행위가 살아있다는 거 증거예요. 그죠? 죽은 건 뭐냐면, 우리가 죽은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반드시 눈도 붙어 있고, 코도 붙어, 입도 붙어 있을 게 내가 밥을 먹이면 먹을 것이다, 안 먹을 것이다. 왜 입이 있는데 못 먹을까? 죽었으니까. 그러나 뭐예요?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숟가락을 들고 먹는다. 먹는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중요한 게 이제 식신이라는 별인데, 주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불의 기운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 이게 이제 크게는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대운, 또 팔자, 이런 내부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운에서도 뭐냐면, 자에서부터 자축인묘 쭉 따져나가면, 자축인묘로, 따져나가 봅시다. 진, 사, 오, 미, 신유수레. 신유수레가 있으면은, 자, 이게 칸이 모자라서 조금 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런 흐름 속에서, 자, 요 계절은 봄이죠, 그죠? 인묘진, 그죠? 인묘진, 음력, 정월, 2월, 3월. 자, 해가 점점 길어지죠? 그 다음에, 지상에 뭐예요? 따뜻한 기운도 계속 늘어나죠? 그 다음에 사오미는 어떻게 돼요? 여름이죠, 그죠? 더운 여름. 그 다음에, 신유술은 이제 초가을, 그죠? 초가을. 그 다음에, 술 다음에 해자축. 그 해시, 자시, 축시,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축월이 되면은, 자, 계절적으로 이게 초겨울이죠, 그죠?
초겨울에 불기운이 강해요, 약해요? 하늘에 해가 걸려 있으나 따뜻해요, 안 해요? 예, 햇볕이 약하죠. 예. 그 다음에 동짓달, 섣달도 해가 있어도 햇볕이 약하죠. 예. 이렇게 뭐냐면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그 식신에 해당하는 인자가 어떻게 해요? 약해지는 시기에는 대체로 그 건강이라든지 활동성 이런 것이 나빠지고, 우리가 보통 12년 주기로 본다면 대체로 언제? 12년 중에 보통 이 술년의 끝부분부터 술해 자축이니까 약 12년 중에 12년, 그죠? 이걸 이제 1년 1년으로 봤을 때 자년, 축년 이랬을 때 약 뭐냐면 한 3년 반 중에 3년 반 정도. 3년 반 정도가 원래 누구든지 활동성이나 컨디션이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주기 속에서 결국은 이제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상하게 식욕이 없다. 이 식욕이 없다는 건 이제 밥숟가락을 슬슬 놓으려는 기운이 오는 거죠. 그죠? 이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한테 밥숟가락을 의미하는 별이 약해지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자연스럽게 오히려 그 흐름대로 가면 돼요. 자연스럽게. 이 식욕이 없는 게 병이 아닙니다. 원래는 자연의 그 운동에서 보면, 자, 하루 종일 밥 먹는다, 저녁에는 안 먹는다. 아니, 그 밤에. 밤에, 예를 들어서 이 병이, 이제, 뭐 해가 뜨고 지는 기운에 그러면, 자, 해가 언제도 술 취하면 지죠. 그런 것처럼 이제 밥숟가락을 언제예요? 술시되면 이제 이 사람일 경우에, 갑일날 태어난 사람일 경우에 술시가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밥숟가락 놔야 된다는 거죠. 놓고 어떻게 돼요? 자러 가요, 자요. 그죠? 그때 뭐예요? 그래야 잠을 자야, 그죠? 잠을 자야, 밥숟가락을 놓고 잠을 자야,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주기에 아침이 돌아와서 다시 뭐예요? 밥숟가락을 들고 움직이고 하게 되죠. 그런 것이 하루에도 뭐냐면은, 우리가 먹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시간이 있다. 그 다음에 1년 중에도 그 사람이 컨디션 조절이 잘 안 되는 기간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12년, 이렇게 12년 단위로 보았을 때 약 3년 반 정도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식욕이 준다든지 건강에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이런 주기를 겪는다. 이제 거기에서 치우침이 좀 많은 사람은 그게 좀 심하고, 치우침이 많지 않은 사람은 조금 정도가 완만하게 이렇게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그게 정상입니다.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이면 이게 병이 되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것을 두고도, 그 숟가락이 별로 안 가지고 자기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의 자연의 그 생체 리듬이거든요. 자연의 생체 리듬. 그러니까 하루 중에도 어차피 이 시간 정도는 잠을 자야 된다 이거죠. 이게 술, 해, 자축이면 몇 시간? 이게 2시간이죠. 그죠? 2시간. 술시 2시간. 그죠? 술시는 저녁 7시에서 9시. 그죠? 그 다음에 해시는 9시에서 11시. 그럼 2시간이니까 술, 해, 자축이라면 뭐 약 7시간이죠. 그죠? 요거 반이라 했으니까. 그죠? 반쯤 된다 했으니까. 7시간에서 약 8시간 동안은 어떻게 해요? 단식. 음식을 필요치 않고 활동하도록 이렇게 큰 어떤 주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브레이크퍼스트 아침 먹는 거 뭐예요? 브레이크퍼스트라고 그러죠. 브레이크란 말이 깬다 이 말이거든요. 깬다. 그럼 패스트가 뭐냐면 단식을 이제 그만한다 이 말이거든요. 아침 영어의 그 조식이라는 말이 어렵습니까? 제가 영어 전공 아닌 사람이 영어 수업하려니까 어렵네요. 예. 대자연의 디자인이 뭐냐면 아무튼 이런 시간을 줘서 하루 중에도 뭐예요? 좀 숟가락 놓고 쉬게 만들어 놨고, 우리가 한 개인이 살아갈 때, 이 시기는 컨디션이 별로 안 좋게 원래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오히려, 자, 밤에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먹는 게 건강한 겁니까? 그때 위장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고, 아침까지 이렇게 편안한 숙면을 취하는 게 건강한 겁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예. 예. 그래서 편안하게 쉬는 시간은 쉬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게 이제 자연의 주기와 몸을 맞추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어떤 인자가 있는데,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럼 나는 언제가 저 3년 반인고? 이렇게, 그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이 공간에서는 사실 설명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예. 이 공간에서는 자기가 태어난 날이 그냥 어떤 날이고, 그 다음에 식신에 해당하는 별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건 이제, 어디 시중에 보시면 텍스트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텍스트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런 기운이, 나는 금이 식신이구나. 예. 그럼 금이 약해질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축임묘진 했죠, 그죠? 예. 목의 기운, 봄의 기운이 강해질 때, 그죠? 예. 그럴 때 금의 기운이, 이때 내가 이 컨디션이 안 좋구나. 이렇게 그 주기성을 파악하고 있는 게 좋다는 것이죠. 이럴 때 또 뭐냐면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라는, 신경을 쓰시라는 거죠. 예. 이게 큰 주기가 뭐냐면은 활동성을 둔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이 숟가락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수명도, 수명의 어떤 위태로움도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예. 태어난 시가 사시와 축시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사주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각각 태어난 시간에 따라서요, 차이가 조금씩 다 있어요. 2시 40분에 태어났고, 예. 이제 말입니다. 예. 그리고 3시 16분에 태어났다는 여자입니다. 3시, 1시, 2시 40분이요, 새벽에 2시 40분에. 그렇죠. 그 자시일 경우하고 축시일 경우, 우리가 운명적으로도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나고. 시는 똑같은데도, 며칠 전에 우리 친구가 선생님이 하셨는데. 예. 그 부분은, 그거는 기준시 문제예요. 예. 기준시를 우리가, 동경 135도 실었으니까 그 시차에 의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기준시의 문제고, 자시 축시일 경우에는 시차가 당연히 그 작용이 다르게 되는 거죠. 개 같은 경우는 아무런 그 상관이 없죠. 그렇죠. 예. 시차에 관한 문제니까. 경도상의 시차. 그걸 계산했을 때는 자시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아무튼 참 병이 하도 여러 가지라서요. 이 병이 오는 곳이. 그러니까 산골짜기가 3개, 4개가 여러 개의 골짜기에서 물이 모여서 물이 흐리단 말이죠. 그죠? 흐린 물이 흐리는데 여기서 흘러나올 수도 있고, 저 고정 요소에서도 올 수도 있고, 이런 변화에 의해서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생활의 누적 이런 데서 올 수 있는데, 이 생활의 누적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소위 팔자를 따져볼 때 우리가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강하게 뭔가 형식을 부여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오토바이는 바퀴가 몇 개? 2개, 그죠? 예. 그 다음에 자동차는, 승용차는 바퀴가 4개, 그죠? 그런 식으로 또 화물차는 바퀴가 많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미 그 어떤, 인자가 타고날 때 부여되는 고유의 기질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리고 화물차는 화물을 많이 싣고 다니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죠. 승용차는 사람들이 다니기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죠. 예,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강하게 타고나서 어떤 삶의 형식, 직업, 이런 것을 갖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보통 격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격이 어떤 인자가 강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글과 학문을 통해서 뭔가 이룩한다 이러면 이제 그런 인자들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보통 직업, 행위, 우리 소위 직업병 이야기하죠. 그죠? 직업병.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격 이야기하죠. 성격.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원래 타고난 기질 자체가 성을 잘 부리게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 성격이란 말보다 조금 더 낮춰서 그냥 성질이라죠. 그죠? 그놈의 성질, 그죠?
예, 근데 부유될 때부터 한번 나와서 갖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직업이나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이제 누적돼서 생기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에서 어떤 나름 이렇게 이게 타고났기 때문만은 아니고 자기가 뭐냐면 욕심하기 때문에 욕심. 이 욕심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많은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결국은 제명에 못 산다. 그 다음에 비명에 가는 수 있다. 이게 뭐 비명이라는 게 뭐냐면 비명이 뭐예요? 비명. 예, 안일비의 그죠? 비명의 목숨명자 그죠? 목숨명자. 그러니까 하늘이 부여한 어떤 그 천수, 우리가 천수라 하죠, 그죠? 천수를 누리고 할 때 하늘이 부여한 그 수명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무엇을요? 예, 이 비명에 횡사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 뭐냐면 압력을 너무 가하는 행위. 우리가 지독하게 뭔가 뭐 하는 행위 있죠, 그죠? 그게 성공의 길은 되겠죠, 그죠? 막 짜면, 그죠? 근데 이렇게 뭔가 욕심을 가지고 자기 직업적인 성공을 위해서 지나치게 쥐어짜고 욕심을 부리면서 가면 자기 심리적인 상황에서도 마음의 압력을 엄청나게 가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옮기기 어려운 질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순하게 살아라 하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순하게 살아라는 게 뭐냐면 이미 하늘이 사람을 하나 낼 때 엄마 가슴에서 젖이 나오도록 해서 어렸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걸 열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면서 언제든지 결국은 우리가 노력을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 근면함만 잃지 않으면 기본적인 근면함을 잃지 않으면 누구나 다 자기가 나름대로 타고난 무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지나치게 욕심을 많이 이제 부리면서부터 그때부터 뭐가 생긴다. 결국 압력을 가하는 행위가 쌓이고 그것이 뭐예요? 소위 스트레스 아시죠?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뭐냐? 참아야 하는 일 이걸 가지고 안 돼요. 참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참 복잡한 동물이구나. 그죠? 이 물이 흐려지는데 이 몸이 더러워지고 병도 생기고 하는데 그 구멍이 타고난 데서도 오고 뭐예요? 또 어쩌다 할 수 없이 나쁜 운을 만나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나쁜 운을 만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욕심을 많이 부리고 뭔가 지나치게 압력을 많이 가하는 동작이나 행위를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천이 흐려지는 것처럼 우리 몸이라는 것은 모든 기운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기운의 증거가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과정을 이해하고 자기가 항상 결국 뭐냐면 색강을 살립시다. 색강. 인생의 색강이다. 그래서 하여튼 지혜로 잘 이용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욕심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